예스 탑. 예스 탑. 최영대 뉴스 정면 승부. 수요일 하루 잘 보내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최영일입니다. 요즘 여의도 정가에서는요, 13일만 넘겨보자 이런 우스갯소리가 인사말로 오간다고 하는데요. 10월 13일, 그러니까 내일 밤 자정까지입니다. 20대 총선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기간이죠. 이때까지만 버티면 한마디로 무사 통과되는 건데요. 하지만 이 공소시효가 임박하면서 검찰의 추가 기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향후 검찰 수사 지켜봐야 되겠고요. 재판까지 이어집니다만 벌써부터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3부와 4부 새남자의 정치수다에서는요,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이 폭풍 전야 여의도 정가 분위기와 그 전망을 짚어보겠고요. 2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의원을 만나봅니다.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이 미르재단과 관련한 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본 회의록에는 정부가 미르재단 설립을 위해서 대기업을 압박했다, 이런 증언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암시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국회에 제출한 회의록에는 이 부분이 빠지면서 은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얘기 자세히 물어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중에 가장 중요한 소식을 좀 정리해봅니다. 오늘의 시사뉴스 브리핑, 북한 고위급 인사의 탈북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북한 인사들의 탈북이 잇따르면서 그 배경과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한 박사와 이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 배경에 대해서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요, 이 북한 내부에서 고위급 인사 숙청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김정은이 어떤 인물을 숙청한 건가요? 고위급 인사 숙청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외교관을 숙청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런데 서궁이란 북한 외무성 부상, 우리로, 네, 말하면 차관급 인사입니다. 나이는, 네, 72살인데 이 유럽 외교를 담당하는, 북한 외무성에서 유럽 외교는 제8국이라 그래서, 네, 이 북한은 외교 특성을 비동맹 외교 담당자면 계속 전담하는 그런 좀 우리하고 좀 다른, 네, 성향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20여 년 이상 유럽 외교를 담당했던 고위급 인사를 지방으로, 네, 좌천시키고 노동당에서 출당 조치하는 그런 최고위급, 네, 징벌을 내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면 그 숙청의 이유는 이 8월에 입국한 그 태용호 공사 관련인가요? 그래서 일종의 지휘 책임을 물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북한에서 이 주민감시와 반체제 인사를 잡아내는 이 국가안전보위부, 그러니까 탈북을 막아야 되는, 그렇죠, 임무를 가지고, 네, 있는 조직의 간부가 지난해 탈북해서 이 국내에 입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예, 그 국장급인데 우리의 국장급이 아니고, 네, 우리로 말하면 국정원 차장급 아주 고위 인사죠. 그렇군요. 북한에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1972년도에 국가정치보위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우리의 검찰, 기무사령부, 국정원 이런 기능을 다 합친, 네, 그러니까 체제 보위를 위한 최고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30여만 명 정도의 요원이 있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네, 북한 전역에 퍼져 있고 해외에도 나가 있고, 누가 보위부원인지 모를 정도로, 과거 남북교류가 한창 남북관계가 좋을 때 서울에 왔던 북한 기자들, 네, 상당수가 보위부 소속 요원이었다 보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소련 시절의 KGB 같은, 네, 조직인 거잖아요. 그러한 이 탈북을 막아야 하는 조직의 고위직이 탈북을 오히려 해서 지금 이제 국내로 들어왔다. 이거 이제 굉장히 징후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이 북한 엘리트층에 잇따른 탈북, 그럼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해야 좋겠습니까? 한때 2000년대 말 1년에 한 3,000명까지 입국을 해서 이달 말이면은 전체 탈북자,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이 한 3만 명이 넘어설 거로, 네, 이제 추정이 되는데, 올 1월부터 지난달 9월 말까지 1,036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네, 이것은 이제 작년 같은 기간보다
그 작년 같은 기간에 850여 명이 왔는데 한 20% 이상 늘어났는데 네. 특징은 고학력자가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걸 통치게 해서 엘리트층의 탈북이다 이렇게 보는데 북한은 기본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네네. 이 사람들은 북한 내에서 그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자유를 찾아서 나오는데 김정은의 공포 정치에다가 대북 제재 압박 그런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체제에서 이탈하는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 말씀하신 대로 저항할 수 없는 체제다 보니까 예. 결국은 탈북을 하는 쪽으로 뛰쳐나가는데 이 고위층도 많아지고 중산층도 많아지고요. 그럼 이러한 북한 엘리트층의 일단 탈북에 좀 우리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북한 체제가 급변 사태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끔 나오죠. 북한 급변 사태를 막아야 되고 어떤 북한의 핵을 막아야 되지만은 그래서 북한을 연착륙시켜야 된다라는 논거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나면은 결국은 피해가 우리한테 오고 중국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거를 사전에 지금 귀찮아하지 말고 국민들 여러분들이 주변에 탈북민들 있으면 서로 굉장히 내 이웃에 북한의 물꼬가 한꺼번에 터지고 예를 들면은 독일 붕괴처럼 네네. 휴전선이 붕괴돼서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내려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거를 막기 위한 어떤 국민들의 대비체 정부도 그런 물론 만반의 준비 태세를 하지만 과거에 지난 8월이었죠. 인천에서 의사 출신 40대가 그 추락에 숨졌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냉대하는 분위기. 나만 알고 내 가족만 안다라는 게 결국은 더 큰 화가 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굉장히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내일처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최근에 그래서 이 대통령 발언이 네. 탈북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탈북민이 미래 통일이 먼저 온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취지의 표현도 있었고요. 또는 남으로 오라 이런 또 표현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만큼 우리가 또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되는데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엊그제 지난 10일이요. 북한 노동당 창건 71주년이었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그 전후로 긴장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이게 핵이나 미사일 발사도 없었지만 김정은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북한에서의 당 창건이라면 세 번째로 중요성이 있는 명절입니다. 사회주의 명절이라고 하는데 김일성 생일 4월 15일 태양절, 그다음에 김정일 생일 2월 세 번째로 당 창건 기념일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금수상 태양궁전 평양이 외곽에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건데 그 참배를 해야 되는데 참배 소식이 일단 없죠. 그리고 이제 고위급 인사들은 참배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북한 매체들이 공개를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북한의 동향은 북한 관영 매체를 통해서 봐야 되는데 김정은의 모습은 그 지난 7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공개를 안 되고 있는데 그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그 최근에 이제 한미 그 군사합동훈련도 있고 사실 우리 한미 정보자산으로 북한의 웬만한 그 동성 같은 거를 다 파악하고 있는데 이거를 1호 임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가장 큰 김정은 경호가 실제 어디 나갔다가 거기 이상지구 가면 그걸 다 취소를 하고 그 북한에 열광하는 주민들을 다 이렇게 선발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를 들면은 뭐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거 행사가 취소되고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이런 어떤 경호 문제라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몸무게가 130kg가 넘게 나가지 않습니까? 30대 초반의 나이층은 병이 굉장히 많죠. 어떤 와병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이제 관계 당국에서 사실은 김정은의 동선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두 가지의 가능성. 과연 시간이 좀 흘러야 파악이 될 텐데요.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역대급으로 펼쳐지고 있다. 그래서 작전명이 이 불굴의 의지든데요. 15일에 끝나면
김정은 나타날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예단할 수가 없는데, 네. 우리가 북한에 대한 B-50의 위력시가 그냥 한번 왔다 갔다라는 데 별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데, 사실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분들, 그다음에 문헌을 보면은, 북한에 대한 공습은 우리가 경험하는 공습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모든 시설물들이 지하 300m 이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평양 지하철도 보면은 저도 2번 타봤는데 네. 이 지하 300m에 있습니다. 지하 300m라는 거를 파서 북한의 노동력으로 파서 지하철 공사를 했는데 그게 유사시의 그런 시설물입니다. 모든 게 지하화돼 있다라는 거는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에 공습 폭격에 대한 트라우마가 어느 정도 심한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북한이 이제 그런 B-50이나 이런 위력시를 하면 사실 북한 항공기들이 이렇게 비행을 안 합니다. 네.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노출이 될까봐. 그다음에 김정은도 그런 연장성산에서 노출될까봐 일부러 움직이지 않는다는 관측도 있죠. 그렇군요. 자, 어쨌든 지금 국내 탈북자 이제 곧 3만 명 시대. 예. 지난번에 해외까지 하면 해외는 20-30만 명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이 탈북민들과 이 뭔가 북한 체제에 대한 대비들 많이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또 나오시니까요. 감기 빨리 나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인 김주환 박사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임플란트 아플까? 오래 걸릴까? 네오 하세요. 네오 임플란트는 시술 받는 사람의 편안함까지 생각하니까 환자를 생각하는 임플란트. 네오 임플란트. 네오 하세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이므로 치과 전문의와 상담하여 결정하세요. 1부는 여기까지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